50대 이후 자기관리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 인생의 전환점에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어느 평범한 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깊어진 주름, 조금씩 늘어난 뱃살,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런 변화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50대 이후 인생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가 더 큰 질문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 마음, 관계, 돈, 시간까지 모두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한때는 무한할 것만 같았던 에너지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왜 자기 관리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1. 왜 50대 이후 자기 관리가 중요한가? 인생 후반전의 초입에서 50대는 인생 후반전의 초입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전에서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했다면 후반전에서는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세심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눈앞의 변화가 몸으로, 마음으로, 관계로 밀려옵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전보다 무겁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첫 순간부터 뭔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하루 밤새워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저녁 10시만 넘어가도 쉽게 지치죠. 몸이 보내는 신호가 예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는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후배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예전만큼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가정에서의 변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독립하려 하고 그동안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던 부부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지고 부부끼리만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색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깨달음의 순간. 이런 순간마다 느끼게 되죠. 아, 이제는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구나.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발견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자기 관리는 단순히 몸매 관리나 외모 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마치 등산에서 정상을 향해 오르는 마지막 구간에서 필요한 것이 초기의 폭발적인 체력이 아니라 꾸준한 페이스 조절과 정확한 방향 감각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기에 자기 관리는 생존의 문제이자 동시에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우리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관리, 건강관리. 몸은 계좌다. 건강이라는 이름의 저축.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 저축해둔 건강 자산의 결과다. 이 말처럼 날카롭고 직설적인 진실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돈은 모으려고 애쓰면서 건강은 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말들로 건강에 대한 투자를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 마치 통장에 돈을 넣지 않으면서도 언젠가는 돈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 부채의 고지서가 하나둘씩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가 슬그머니 오릅니다. 정기검진에서 받은 결과지를 보며 작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금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라는 말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같은 관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고 나면 어깨와 목이 결릴 뿐만 아니라 며칠씩 그 느낌이 지속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잠은 깊게 들지 않고 소화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골아떨어져서 아침까지 쭉 잤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깨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예전만 못합니다.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부담스럽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변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듣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을 바꿉니다.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거리만큼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기는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수면 패턴이 어긋나면 모든 건강 지표가 나빠집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식하지 않기, 음주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한 끼 정도 많이 먹으면 어때?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적당히 천천히 즐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내 몸과 대화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 검진을 통해 내 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는 투자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운동은 생존이다. 특히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어느 60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들 중 운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얼굴을 보면 바로 구분이 간다. 운동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표정도 다릅니다. 나이는 같아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며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건강은 계좌입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출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건강이라는 계좌에 투자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3. 두 번째 관리, 마음 관리. 평정심이 최고의 자산. 마음의 변화. 50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신체적 변화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변화는 더 깊고 근본적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기를 잘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성취가 마음을 흔듭니다. 승진, 돈,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좌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기준, 경쟁에서의 순위가 마음의 평정심을 좌우했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우리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인생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적인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내면의 힘.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밤새 고민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현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행복 요인은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근육 기르기.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마음 근육을 기르는 습관입니다. 몸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적절히 거리를 두세요.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평정심의 힘.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교통체증에 짜증내고 후배의 실수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마음 관리가 되면 큰일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이야말로 50대 이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평정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3번째 관리, 관계 관리. 줄이는 게 관리다. 관계의 재정의.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30대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했습니다.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개수가 마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술자리, 모임, 동호회.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활발하고 성공적인 삶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피곤하고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형식적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관계의 새로운 원칙. 따라서 50대 이후 관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깊고 가볍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 9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깊이 수 있는 단 한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내 고민을 들어주고 진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한두 명이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소중합니다. 피상적인 관계, 불필요한 모임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라는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자리, 가서도 시간만 보내고 오는 만남,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나를 성장시키지도 즐겁게 하지도 않는 관계에 시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고 병을 부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진심을 숨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관계. 만날 때마다 가면을 써야 하고 헤어지고 나면 지친 기분이 드는 관계. 이런 관계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깁니다.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관계의 질을 평가해 보세요. 네 번째 관리, 시간 관리.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한다. 시간의 속도. 50대 이후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일상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어제와 비슷하고 한 주가 지난주와 다를 바 없고 한 달이 지나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났네, 올해도 금방 지나갔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을 위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낭비해도 괜찮고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의무에서 벗어나기. 의무로만 채워진 하루는 공허합니다. 해야 하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이런 이유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묘한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바쁘게 보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 이는 시간을 소비했을 뿐 진정으로 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만 좇는 인생은 후회로 가득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 속에서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보호입니다.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운동,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와서 피아노를? 나이가 이런데 태권도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물론 프로가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성취감,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중요한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이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들, 관심 있던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정신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여행, 새로운 취미, 일상의 변화를 스스로 선물해야 합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동네 카페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거나 평소 가보지 않았던 박물관을 둘러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작은 모험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시간 투자의 원칙. 시간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써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일이 좀 정리되면, 아이들이 다 크면, 이런 말들로 계속 미루다 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의 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간 관리입니다. 6. 다섯 번째 관리, 재정 관리. 적게 쓰는 지혜. 경제적 현실의 변화. 50대 이후 돈의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지키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월급은 더 오르기 어렵고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지출은 늘어납니다. 자녀 교육비, 노부모 부양비, 노후 대비 저축까지 겹쳐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건강관리비도 필수입니다. 검진, 운동,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하지만 건강에 드는 돈은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돈의 사용법. 이 시기에 돈은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시적 소비 대신 가족과 나의 만족을 위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행, 배움, 건강 활동은 오래 기억에 남고 더 큰 행복을 줍니다. 특히 건강 지출은 가장 중요한 자산 투자입니다. 좋은 음식, 운동, 검진은 돈의 낭비가 아니라 삶의 기초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경제적 지혜. 경제적 불안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적게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두쇠가 되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분하고 충동 구매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세요. 또한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 의료비와 여가비용 준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작은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투자는 안전성을 우선하세요. 젊을 때처럼 높은 수익률을 쫓기보다 원금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를 위한 관리,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다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